흡인시 간호 및 주의점 그리고 흡인시 E튜브, D튜브 관리에 대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1. 흡인의 개요. 2. 폐쇄형 흡인. 3. E튜브, D튜브 목적과 적응증, 4. E튜브와 D튜브 각각 흡인시 관리. 5. 흡인시 주의사항 및 합병증 6. 흡인술기 영상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흡인이란 기도 내에 축적된 분비물, 혈액, 이물 등을 흡인 카테터를 이용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흡인의 목적은 기도 내 분비물 제거를 통한 기도 개방성 유지, 산소화 및 환기 개선, 호흡음 개선 및 호흡곤담 완화, 기관 내관, 기관절개관, 환자의 기도 관리 등이 있습니다. 또한 흡인의 적응증으로는 기도 내 분비물 증가로 인해 기도 폐쇄가 의심되는 경우, 거친 호흡음, 수포음 등 비정상 호흡음 청진되는 경우, SpO2 감소 등 저산소화 의심, 인공호흡기 피크 에어웨이 프레저 상승 또는 하이 프레저 알람 발생 시 E튜브, D튜브를 유지하고 있는 환자의 분비물 제거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흡인의 금기사항으로는 심한 기관지 경련 환자, 두개내압 상승 위험 환자, 출혈 위험이 높은 환자, 심한 저산소혈증 또는 불안정한 활력 징후를 보이는 환자의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흡인은 주기적으로 해주기보다 반드시 필요성 평가 후 최소한의 흡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흡인의 종류입니다. 흡인은 개방형 흡인과 폐쇄형 흡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개방형 흡인의 경우 환자의 인공호흡기 회로 또는 산소 공급 장치를 분리한 후 흡인 카테터를 삽입하며 비교적 분비물 제거 효과가 좋으나 산소화 저하 및 감염 위험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폐쇄형 흡인입니다. 폐쇄형 흡인은 인공호흡기 회로를 유지한 상태에서 카테터를 삽입하여 흡인하는 방법입니다. 환기 중단을 최소화하여 저산소증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 유용하며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흡인식 카테터를 선택할 때에는 E튜브 또는 D튜브 내경의 50% 이하를 권장하며 너무 큰 카테터 사용 시 기도 폐괴, 저산소증, 점막 손상 위험 증가할 수 있고 너무 작은 카테터 사용 시 분비물 제거 효과 감소하므로 적절한 크기의 카테터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성인 기준으로 E튜브, D튜브 크기에 따라 10에서 14FR의 카테터를 사용하며 분비물이 많거나 점도가 높은 경우 적절한 크기의 카테터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석션 팁 종류별 언제 써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석션 팁이 있는데 투명하고 하얀 PVC 카테터와 주황색의 말랑초록한 라텍스 카테터가 있습니다. 우선 PVC 카테터의 경우 투명하고 단단하여 이 튜브를 통해 석션하기 좋지만 과도한 삽입 시 기관점막 손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라텍스 카테터의 경우 말랑한 주황색 카테터로 구강흡인 환자, D튜브 통해 석션하는 환자의 경우 사용하기 좋고 장시간 사용 시에도 점막 손상 위험이 적으며 PVC보다 유연하고 조직 자극이 적습니다. 흡인이 필요한 임상 상황의 경우 청진 시 수포음 또는 천명음 청취, 인공호흡기 압력 상승, 산소 포화도 저하, 육안으로 확인되는 분비물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금기 사항으로는 후두경련, 심한 저산소증이 있으며 상대적 금기 사항으로는 최근 기관 수술 이력이 있는 경우, 출혈 경향이 있는 경우, 불안정한 혈액학 상태의 환자가 있습니다. 흡인 시 환자 상태의 평가 기준으로 활력 징후 안정성 확인, 의식 수준 및 협조도 평가, 산소 포화도 측정, 출혈 위험 요인 검토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공호흡기 회로를 분리하지 않고 기관내관이나 기관절개관을 통해 분비물을 제거하는 폐쇄형 흡인 시스템, 즉 CTSS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TSS의 주요 목적은 기도의 개방성을 유지하고 분비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환기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특히 흡인 중 발생하는 산소화 저하와 핍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인공호흡기 회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반복적인 흡인이 필요한 환자에게 매우 유용하며 의료진의 분비물 노출을 크게 줄여줍니다. 사진 속 초록색 동그라미 부분은 실제 본원 응급실에서 사용하는 부분과 달라 옆에 작은 사진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해주세요. 이 부분을 돌리면 카테터와 환자 또는 흡인기 압력과 환자로부터 완전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관내관을 통한 폐쇄형 흡인 방법입니다. 1번, 흡인기를 켠 상태에서 두 개의 화살표를 일직선으로 정렬해야 합니다. 화살표가 맞지 않으면 흡인이 되지 않습니다. 2번, 카테터를 삽입할 때는 카테터 눈금과 기관내관 눈금을 똑같이 일치시켜야 합니다. 눈금을 맞춰야 정확하고 안전한 깊이까지 들어갑니다. 3번, 분비물을 뺄 때는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끝까지 당겨서 흡인해야 합니다. 흡인 후에는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밸브를 반드시 잠가야 합니다. 또한 흡인 후에는 카테터를 깨끗하게 씻어내야 합니다. 흡인기가 켜진 상태에서 카테터가 튜브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차단 밸브를 반드시 잠가줍니다. 잠그지 않으면 환자에게 흡인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 다음 표시된 부위에 10cc 생리식염수 주사기를 연결하면 흡인기 압력에 의해 내부가 자동으로 씻겨 내려갑니다.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당겨서 흡인한 후 밸브를 닫아줍니다. 다음은 이 튜브와 T 튜브의 목적과 적응증입니다. 먼저 기관 내 삽관인 이 튜브는 기도 확보, 기계 환기 제공, 기도 보호 및 분비물 제거를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적응증은 급성 호흡부전, 심정지시, 소생술 중 기도 확보, 의식 저하로 인한 기도 보호가 필요한 경우, 그리고 전신 마취 및 상기도 폐쇄 위험이 있을 때 적용합니다. 기관 절개관인 T튜브는 장기적인 기도 확보와 기계 한기 유지 또는 이탈, 분비물 제거, 환자의 편안함,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적응증은 상기도 폐쇄 위험이 있거나 반복적인 흡인 및 장기간의 기도 관리가 필요할 때 적용해야 합니다. 이 튜브 환자의 흡인 시 관리 원칙입니다. 첫째, 흡인 전에는 환자의 산소 포화도, 호흡 양상, 호흡음을 평가하고 튜브의 고정 깊이와 인공호흡기 연결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적절한 흡인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흡인은 임상적 필요성이 있을 때만 시행하며 삽입 시에는 흡인을 걸지 않습니다. 카테터를 회전시키며 천천히 인출해야 하고 1회 흡인 시간은 10초에서 15초 이내로 제한해야 합니다. 반복 흡인 시에는 반드시 충분한 재산소화를 시행해야 합니다. 셋째, 흡인 중에는 산소 포화도와 심박수 변화, 인공호흡기의 고압 알람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흡인 후에는 분비물의 양, 색, 점도를 사정하고 호흡음과 산소 포화도 회복 여부를 재평가해야 합니다. T튜브 환자의 관리 원칙입니다. 첫째, 기관 절개관의 위치와 고정 상태를 확인하여 위치 이탈이나 예기치 못한 발관을 예방해야 합니다. 또한 기관 절개 부위의 출혈, 발적, 감염 징후를 평가하고 예비 물품을 상시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흡인 카테터 크기는 T튜브 내경의 50% 이하를 권장하며 흡인 전 산소화와 10초에서 15초 이내의 흡인 시간 등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끈적한 분비물이 있을 경우 가습 상태를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인너 캐뉼라의 분비물 축적을 막기 위해 정기적으로 세척 및 교환 관리를 해야 합니다. 만약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이나 산소 포화도 저하, 카테터 삽입 불가가 발생하면 T튜브 폐색을 의심하고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출혈이나 발관 발생 시에도 즉각적인 기도 확보와 보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흡인 시술의 핵심 절차와 기준을 간결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카테터 삽입 깊이는 이 튜브의 경우 튜브 길이의 1에서 2cm를 더하며 T튜브는 기관지 분기부 전까지 삽입합니다. 저산소증 예방을 위해 1회 흡인 시간은 10초에서 15초 이내로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둘째, 흡인압 설정 기준입니다. 성인은 30에서 120수운주 밀리미터, 소아는 60에서 100수운주 밀리미터로 설정합니다. 과도한 흡인압은 기도 점막 손상과 무기폐를 유발하므로 적정 압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셋째, 회전 인출 기법입니다. 카테터를 삽입할 때는 흡인을 적용하지 않아야 하며 뺄 때만 회전시키며 천천히 빼내어 점막 손상을 최소화하고 분비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흡인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 대처 가이드입니다. 저산소증 발생 시 즉시 흡인을 중단하고 100% 산소를 공급해야 합니다. 회복되지 않으면 엠브백을 준비하고 의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섬액이나 부정맥이 관찰되는 경우에도 즉시 흡인을 중단하고 산소를 공급하며 활력 징후를 재평가해야 합니다. 증상이 지속되면 아클즈 알고리즘에 따라 대응합니다. 출혈 발생 시에는 흡인을 중단하고 산소를 공급하며 출혈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량 출혈 시 즉시 의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기도 폐색이 의심될 때는 기도 개방성을 확인하고 적절한 흡인과 산소 공급을 시행하되 호전이 없으면 튜브 교체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관지 경련으로 천명음이나 인공호흡기 압력 상승이 나타나면 흡인 중단 후 산소를 공급하고 기관지 확장제 투여를 위해 의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흡인 관련 주요 합병증입니다. 첫째, 과도한 흡인 시간이나 사전 산소화 부족으로 인해 저산소증 및 무기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즉각적인 산소 공급이 필요합니다. 둘째, 부적절한 카테터 삽입이나 과도한 흡인압은 기도 손상과 출혈을 유발하므로 반드시 부드럽게 조작해야 합니다. 셋째,
무균수를 준수하지 않으면 감염 위험이 높아져 폐렴이나 폐혈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감염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을 마치며 이어서 흡인 핵심 솔기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물과 비누로 손위생을 실시합니다. 필요한 물품을 준비합니다. 일회용 멸균 생리식염수 또는 무균 용기가 들어있는 일회용 흡인 세트, 멸균 장갑, 흡인 카테터, 산소 연결관, 엠브백, 곡반, 손소독제, 산소 유량계, 수분병을 준비합니다. 준비한 물품을 가지고 대상자에게 가서 간호사 자신을 소개한 후 손소독제로 손위생을 실시합니다. 안녕하세요. 담당 간호사 김간호입니다.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반가래요. 반가래님이요. 대상자의 등록번호 이름을 좀 개방형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질문하여 대상자를 확인하고 입원 팔찌와 환자 리스트를 대조하여 대상자를 확인합니다. 네, 확인되셨습니다. 저희 이제 환자분이 기관 내간에 분비물이 많아가지고 그로 인해서 호흡기에 감염이 올 수 있고 숨쉬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분비물을 제거해 드리겠습니다. 대상자에게 기관 내 흡인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합니다. 흡인기를 작동시켜 흡인압을 점검합니다. 흡인 시 체위는 의식이 있는 대상자의 경우 반자 위로 하고 무의식 대상자는 취비에서 간호사와 얼굴을 마주보도록 합니다. 무균 용기가 들어있는 세트를 열어 용기에 일회용 생리식염수를 따르거나 세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일회용 멸균 생리식염수 30ml를 개봉하여 사용합니다. 카테터의 개봉 부위를 약간 개봉한 후 카테터에 흡인병이 연결되는 압력 조절구 쪽을 노출하여 흡인 라인과 연결합니다. 손소독제로 손위생을 실시합니다. 필요에 따라 흡인 전 과한기를 실시합니다. 양손에 멸균 장갑을 낍니다. 흡인 라인을 잡을 손으로 흡인기를 켠 다음 흡인 라인을 들고 흡인을 할 손으로 포장지 밖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며 카테터를 꺼냅니다. 삽입할 카테터의 길이를 정한 후 끝을 생리식염수로 윤활시키고 흡인 라인을 잡은 손의 엄지손가락으로 연결관을 눌러보아 식염수가 잘 통과되는지 확인합니다. 분비물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비물 제거 시에 기침이 날 수 있고 기침이 나시면 기침을 하시면 됩니다. 연결관을 누르고 있던 엄지손가락을 떼고 나서 기관 내관을 통해 카테터를 부드럽게 삽입합니다. 연결관을 막고 카테터를 잡은 손 엄지와 검지로 카테터를 부드럽게 회전하면서 위로 뺍니다. 분비물 양상과 대상자의 저산소 상태 등을 살피면서 10에서 15초를 넘지 않도록 신속히 흡인합니다. 흡인을 한 카테터는 무균 용기에 있는 생리식염수 또는 일회용 멸균 생리식염수를 다시 통과시키고 분비물이 통과할 때 분비물의 양상을 관찰합니다. 분비물이 제거될 때까지 3에서 4회 같은 방법으로 흡인을 시행하되 20초에서 30초 간격을 유지합니다. 네, 흡인이 모두 끝났습니다.
흡인이 끝나면 장갑을 벗고 흡인기를 끈 다음 물품을 정리합니다. 물과 비누로 손위생을 실시합니다. 수행 결과를 간호기록지에 기록합니다.